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Stay Jobs 이나연입니다. 이교욱입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준생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스테이잡스가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스테이잡스 1부의 첫 스타트입니다. 바로 취준생들의 주인공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취업의 신과 함께하는 공채 배틀 그라운드. 인생 첫 직장 어디로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는 취준생들을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인간 소화제 두 분이 함께하실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취업 간문입니다. NCS의 모든 것 알아볼 겁니다.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쑥쑥 오른다는 그 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속마음을 공감해보는 시간입니다. 취준생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외면받는 실정이라고 하죠. 오늘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토크 시간 취준생 A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스테이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스테이잡스. 네, 더 불필요한 스펙을 쌓을 필요도 없이 현재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취업 시장을 돌파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공채 배틀 그라운드 시간인데요. 네, 기업도 다양하고 직무도 다양한 취업 전쟁터에서 이곳인가? 아니 저곳인가? 아니 여긴가? 아래에 있나? 고민하고 있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입니다. 국내 전무후무한 취업의 신 그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모신 두 분인데요. 꿀처럼 달콤하게 또 때로는 벌침처럼 톡 쏘는 분들입니다. 더빅스터디의 마민영 강사님. 네, 그리고 합격 꿀팁은 물론 밥도 잘 사줄 것 같은 트러스트원의 스텔라 쌤이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기 어떻게 지내셨나요, 마 쌤은? 이제 거의 이제 1차 면접이 이제 중후반부로 달려갔는데 그래서 네.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이랑 같이 면접 실습을 많이 진행하면서 보냈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2부 때 이제 문제풀이에서 안 나오시고 1부 때 좀 일찍 찾아오셨는데 어떤 좀 부드러운 좀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좀 당해가지고 저희가. 네. 제가 좀 이제 네. 오늘 같이 다뤄볼 기업들이 좀 저랑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친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부드럽게 전달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텔라 쌤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네. 바쁘게 지냈는데 두 분은 감기 괜찮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지금 몸이- 교육 네. MC가 네. 감기에 꼬박 걸려서 그렇죠. 지금 그러셨구나. 힘들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쵸, 교육 씨? 아니 별로 안 힘든데 좀 오버하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정말요? 오늘 사실 방송을 너무 걱정을 하고 왔었는데 진짜 지금 면접 일정이 꽉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좀 바쁘게 좀 지냈습니다. 네. 네. 네, 정말 예. 지금 이맘때가 되면 이제 서류 전형이 끝나고 대부분 면접 전형이 음. 진행되고 있을 때잖아요. 그렇다면 남들보다 조금 서류 전형에서 일찍 고배를 맛봤다고 해도 이제 포기할 수는 없겠죠? 네. 오늘 일단은 포기할 수는 없다. 포기라는 그 단위가 사실 김장철이잖아요. 네. 좀 있으면 김장할 한 포기, 때나 두 포기. 예, 이렇게 보쌈에 이렇게 싸먹는 그런 느낌으로 써야지 많이 준비하시네요. 포기라는 단어를 취업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어디입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저희는 오늘 롯데를 준비를 했고요. 롯데. 롯데. 그 중에서도 네, 같이 롯데그룹에 굉장히 네. 많은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제가 선택한 이 계열사 부문 바로 식품 부문, 롯데그룹의 식품 부문을 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어, 롯데. 예. 네. 이 롯데그룹 사실 많은 취준생들이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취준생들의 관심도가 높은가요?
그러니까 롯데는 정말 향후 5년간 전 사업 부분에 있어서 50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총 7만 명을 고용을 하겠다라고 했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유통 부문과 서비스 관광 부문을 오늘 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유통 부문이 전체 투자의 25%를 할애를 한다라는 그 계획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진짜요? 여러분들께 실제로 기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자 하고 취준생분들의 선호도도 실상 굉장히 높습니다. 네. 두 분 다 사실 뭐 롯데 출신이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내용들이 굉장히 좀 우러나온 뭔가 진국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은 공통적으로 좀 어떤 직무에 종사하셨나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롯데 계열사 중에서도 제가 제과요?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까까. 네, 까까랑 하드 이런 거 많이 먹었었는데 예, 근데 예. 저는 이제 까까랑 하드 쪽은 아니고요. 예, 빵 쪽 사업부였습니다. 빵 쪽. 그래서 아. 네, 제빵 영업부에서 실제 현장을 뛰어다니는 오. 영업부서 영업맨이었습니다. 빵을 좀 더 많이 먹거나 이렇게 싼 가격에 먹었었나요? 그죠,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이다 보니까 뭐 샘플로 네. 나오는 것도 많고요. 어. 굳이 이제 뭐 지불을 하지 않고서라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조금 있었어서 예. 샘플로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약간 빵 셔틀 역할도 하셨나요? 거의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스텔라스는요? 네, 저는 관광 부문에서 호텔 쪽에 이제 종사를 했었었고요. 예. 롯데 호텔. 네네네. 경영 지원 부문이랑 이제 개발 부문 쪽에서 총 8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턴 생활을 했을 때는 판촉 세일즈, 그러니까 영업도 했었었고요. 네. 경영 지원에 있었을 때는 이제 관리팀에 속해 있어서 구매, 전략 구매 담당 쪽을 했었었고, 또 개발 부문에서는 해외 사업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해외 진출을 위해서 제안서를 기획을 하고 또 출장도 다니면서 이제 브로커들과 미팅도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무 경험을 봤을 때는 관리팀과 전략팀, 영업팀 이런 직군에서 골고루 좀 경험을 했었어요. 네. 정말 두 분 모두 다 롯데 출신인 만큼 오늘 현실적인 조언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빨리 배틀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동계 인턴십 vs 스펙테클. 이거 전형 이름인 것 같은데 요거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채용 전형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우선 지금 키워드에도 나왔듯이 네네. 이제 이번에 열려 있는 공고가 인턴 전형과 스펙테클 전형 두 가지입니다. 네. 보통 롯데그룹은 3월하고 9월 일반 신입 전형이 열려요. 근데 네. 이게 이게 서류 접수가 마감이 되고 약 한 2달 정도 후인 하반기로 치면 지금 시점이죠. 11월 시점쯤에 이 두 가지 그 신입을 모집하는 전형이 또 열립니다. 이 두 가지가 각기 다른 전형이긴 한데 한 달 한시에 열렸다가 마감도 한 달 한시에 되는 특징이 있고요. 네. 조금 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동계 인턴 전형은요. 채용 전제형 인턴을 모집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류 자기소개서랑 이력서를 작성하셔서 지원하시면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면접을 보게 될 거고요. 네네네. 이제 인턴 면접을 보게 되고 합격하게 되면 이제 인턴 신분으로서 한 2020년 1월, 2월 약 한 2달 정도 현업에서 실무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인턴 실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3월 초에 최종 전환 면접을 봐요. 예. 그러면 합격을 하게 되면 2020년 7월, 8월 이 하반기 경에 최종적으로 입사가 결정되는 그런 전형이고요. 네. 스펙테클 전형은 말 그대로 스펙에 태클을 거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전형이에요. 네네네. 아까 우리가 인턴십 전형이라고 했을 때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네네. 이 스펙테클 전형은 이 일체의 속인적인 요소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서류 전형에서 각각의 계열사 그리고 직무가 요구하는 진짜 실무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따가도 시간이 되면 과제를 같이 이야기하면 좋은데 네. 이런 과제들을 PDF로 업로드를 하는 게 서류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실제 면접으로 가게 되고 면접에서 PT 발표를 하게 되는 그런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스펙에 태클을 건다고 해서 이름이 스펙테클 전형인 정확하십니다. 거군요. 백테클을 딱 걸어요. 백테클도 맞는데요. 퇴장당한 거 아니에요? 백테클. 백테클을 걸면 세상을 나가는데 네네네. 스펙 태클을 걸어서 네. 블라인드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블라인드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채용이 진행 중인 기업은 어느 계열사고 현재 실제로 진행 중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에 스텔라 쌤이 네.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일단은 서비스 관광 유통 부문 먼저 설명을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 중인 이제 전형 중에 말씀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인턴의 경우에는요. 서비스에서는 롯데 정보통신이 이제 한 군데 열렸고요. 그다음에 유통 부문에 있어서는 롯데 백화점, 마트, 이커머스를 포함을 해서 총 9개사 이렇게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지원이나 이제 일반 직무는 굉장히 소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대다수
대다수가 이제 인문 상경 계열 분들께서는 영업 관리나 영업 기획 포지션의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공계 분들 대상으로는 디지털,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직무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타클의 경우에는 A 그레이드와 인턴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부분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은 A 그레이드로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유통 부문의 경우에는 백화점, 마트, 이커머스, 면세점 포함이고요. 인턴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의 경우에는 두 전형 모두 A 그레이드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네.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직무와 내가 어느 부분에 더 강점이 있는지를 비교를 해서 지원을 하면 되지만요. 네네. 유통 부문의 계열사를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스펙타클 전형은 인턴 전형과 같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실습 기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꼭 유념을 하고 지원을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계 인턴 사원 채용 및 스펙테클 전형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형에 따라서 어떤 단계로 좀 구성이 되는 건가요, 맞쌤? 뭐 인턴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냥 다른 기업에서도 뽑는 그런 인턴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네. 인턴으로 우리가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일반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LTE를 보통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적성, 언어, 수리, 막 자료 해석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온라인으로 인성 검사만 실시를 아, 합니다. 네. 문제에 대한 답도 예 그리고 아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부담이 없을 그런 전형이고요. 이렇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면접을 보게 되죠. 면접에서 그 계열사가 요구하는 면접 유형들을 치르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턴 신분이 돼서 네. 내년 1월, 2월 인턴을 실습을 수행을 하고 3월 달에 인턴 최종 전환 면접 네. 그리고 합격하면 7월 입사 이렇게 흘러가고요. 네. 스펙테클 전형은 조금 다른데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스텔라 쌤께서 잘 말씀해 예, 예. 주셨지만 합격을 하게 되면 A 그레이드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고 네. 인턴 신분으로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펙테클 전형으로 지원을 할 때 보시면 A 그레이드 채용, 인턴 채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펙테클 같은 전형이지만 예를 들어 롯데 제과의 경우에는 네. A 그레이드로 채용을 해요. 그러면 아. 우리가 똑같이 과제를 수행을 하고 PDF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한 다음에 그리고 PT 발표를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정규직 직원이 되는 겁니다. 롯데에서 말하는 A 그레이드라는 게 이제 일반 대졸 신입의 정규직 직원을 말해요. 그 롯데 네. 내부의 그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직원이 바로 되는 거고요. 네. 바로 입사가 내년 1월 이렇게 바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스펙테클 전형이지만 인턴으로 채용하는 계열사에 합격을 한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턴 신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 1월, 2월에 인턴 실습을 하게 되고요. 아까 인턴 전형으로 모집한 친구들과 같이 3월 달에 인턴 최종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격해야 내년 7, 8월에 최종적으로 A 그레이드 입사가 되는 요 차이를 좀 이해를 하시면 이게 좋겠습니다.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입사를 실제적으로 정규직으로 하게 되는 그 비율.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한 평균 6에서 70% 정도라고 70%.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A 그레이드와 인턴 신분 이 두 가지 채용 과정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전형별로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스텔라 쌤? 이제 전형별로 이제 채용 규모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좀 공개를 올해부터 롯데가 좀 하지 않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요거를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규모를 정확하게 이렇게 가늠을 하기는 어렵지만 네. 전체 이제 채용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 인턴이 3자릿수 그리고 스펙타클이 2자릿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인턴 스펙타클 전형의 경쟁률이 확실히 공채와 대비를 했을 때는 너무 현저히 낮습니다. 한 3-4배 정도가 낮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맞쌤이 짚어주셨었던 것처럼 전환율이 약 60에서 70% 이상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이 포기는 하지 않고 꼭 네. 놓치지 않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리고 꼭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하반기에서 정말 안타깝게 떨어졌었던 지원자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LTE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셨었던 그런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턴 전형은 꼭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의 경우에는 인턴 전형의 경우에는 인성검사만 치르게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꼭 자소서를 이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 스펙테클 부분에서 A 그레이드로 들어온 분들이 실제로 좀 조직 내에서 일을 같이 해보면 좀 성과가 좋은지 잘 일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직무 역량만 보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펙테클 주제가 그러니까 스펙테클 경쟁률이 낮은 이유가 네. 주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현업에서 고민하는 문제들을 주제로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서 들어온 친구들은 진짜 현업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현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더 오히려 조직에 다 잘 적응을 하고 일을 잘하는 면이 있고요. 네. 특히나 또 제가 같이 동기로 아, 일을 네, 했었던 분들 중에서도 그 스펙테클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대졸은 아닌데 굉장히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 정말 이쪽 분야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많이 해서 진짜요? 20대 초반인데요. 실제 현장에서 실제 많이. 그래서 동기인데 대졸은 아니었고 굉장히 20대 초반에 이쪽에 정말로 관심이 많은 친구가 들어와서 같이 일을 했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대졸이 아닌데 대졸의 대우를 받은 거예요, 회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A 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스펙테클이야말로 스펙테클이니까. 학교를 네. 작성하지 않습니다. 음. 학교나 학과 스펙. 이런 학점을 적지 않기 어. 때문에 오로지 이 현업에 대한 직무 역량만 놓고 뽑기 때문에 이 친구가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전형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태클을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그래서 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대한 그 역량을 보는 측정도가 보통 면접에서 갈리는 건가요? 우선 그 PDF로 작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작성하는 내용의 퀄리티만 봐도 이 친구가 여기를 많이 준비하고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이 높구나 아. 분석하는 내용들만 봐도요.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다른 사람이 해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검증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럼 PT에서 이제 면접을 시켜보고 PT 면접을 시켜보고 네. 이 친구가 진짜 이쪽 분야에 관심과 열정 그리고 역량이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저기 스텔라 쌤 같은 경우도 후배나 동료나 동기 중에 그러신 분 있었나요? 특기 전형으로 예, 들어오신 그럼요. 분들? 그러니까 네. 약간 이게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이게 롯데 그룹의 이제 그레이드 제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의 경우는 이제 3급, 4급으로 이렇게 전형이 나뉘어서 그러니까요. 채용을 네. 하는 것처럼요. 네. 롯데의 경우에는 이제 인턴 사원이 있고 그 위에가 이제 JA 그레이드, 그 다음에 이제 A 그레이드인데 A 그레이드가 이제 옛날 직급으로 따지면은 왜 우리 주임이라든지 주임 사원급, 그리고 SA가 이제 대리급, 그리고 M이 이제 과장 책임급, 그리고 S가 이제 차장 부장 이렇게 그레이드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 대졸 졸업자 지원자 분들만 A 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내부에 이제 승진 제도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스펙타클 전형에서 좋은 이제 결과를 받았었던 지원자 분들이라면 입사를 하셨을 때 A 그레이드로 이제 입사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경험상 미루어 보았을 때 물론 이게 비중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많은 비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공채의 그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하지만 스펙타클 전형을 통해서 통과해서 살아남은 이제 지원자분들은 정말로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이제 이거를 소위 생존을 했다, 서바이벌에서 생존을 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직무상 강점에서는 정말 특화된 친구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배틀 키워드를 이제 만나볼 시간이 됐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배틀 키워드는 계열사별 전략 포인트입니다. 이제 롯데그룹의 경우에는 문과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이 맞아요. 기업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이번 하반기 채용에 있어서 주목해 봐야 할 계열사 어디일까요? 뭐 인문계로 일단 좀 특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식품 네. 분야에서는 저는 하나를 꼽자면 롯데 푸드. 푸드에서 생산 관리 직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푸드야 뭐 매번 생산 관리를 뽑아왔긴 했지만 특히나 이번 이 동계 인턴에서의 푸드 생산 관리 그 공고를 자세히 보시면요 우대 사항에 당연히 이제 푸드니까 식품 관련된 전공을 우대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최근 한 5년 동안 최초로 상경 계열 전공을 우대한다는 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롯데푸드의 생산 관리 직무를 지원자에서 채용하는 데 있어서 보통 우대하는 전공이 일단 식품 관련 전공 그리고 이 생산 설비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라든지 전기학과 친구들, 예. 공학 친구들 아니면 또 생산과 굉장히 밀접히 연관이 있는 환경 쪽이라든지 산업공학 이 5개의 전공에서 우대하는 것들이 보통 일반적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최근 그 공고들을 좀 다시 찾아보면서 보니까 상경계가 처음으로 이번에 명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실제로 들어가서 수행하게 될 업무들이 네. 어떤 생산 과정에서도 생산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사업 계획 아니면은 뭐 우리 생산 근로자분들의 그 관리를 담당하는 노무 쪽 일을 수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상경 계열 그 전공이신 분들 중에 내가 이 기획이나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인사나 이런 노무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롯데푸드의 생산관리 직무를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텔라 쌤은 덧붙이실 말씀이요? 네, 저는 서비스 유통 부문에서 문과생 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릴 건데요. 네. 두 개를 추천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롯데마트, 롯데슈퍼 영업관리 직무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전공 무관이고요. 이제 그런 이제 전공 무관으로 입사를 희망을 하시는 지원자 분들께는 영업관리 직무가 사실상 가장 허들이 낮기 때문이고요. 마트나 또 슈퍼의 경우는 지원 모집이 전국 단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경쟁률이 적은 편이고요. 단 이제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무 경험이라는 게 너무 거대한 경험은 아니고요. 네. 현장에 어떤 아르바이트 경험이 다수 있는 친구분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합격률이 높은 편이었고요. 그러니까 재학생분들 중에 향후 또 지원을 하고 싶은 이런 영업 지원 직무와 좀 이렇게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꼭 유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을 쌓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특히나 현장의 발주, 재고 관리, 상품 관리 이런 것들과 같이 점포 매장 관리를 좀 해보았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실 수가 있으면 더욱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MD 직무를 원하시는 지원자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상경 계열 분들께는 롯데 홈쇼핑 인턴 전형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는 롯데 백화점 MD 스펙타클 전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요소 측면에서 다소 조금 아쉬운 지원자분들께서는 직무 관련 기회를 갖고 싶은 분들께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계열사별로 전략 네.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키포인트. 공개 친구들은 네. 어디 지원하면 돼요? 그것도 좀 알아보고 넘어가죠. 네네네. 문과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공계는 어디 지원하면 좋을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식품 분야에서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이공계를 특화해서 뽑는 직무나 아니면 계열사가 이번에는 크게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네. 굳이 좀 꼽자면 저는 제과에서 디자인 직무가 이번에 스펙테클에서 열렸어요. 근데 아. 이 디자인 직무가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롯데제과에서 2016년도 하반기에 신입을 받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디자인 이 포지션에서. 근데 이번에 3년 만에 처음으로 디자인 신입을 모집하는 직무가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신 시각 디자인이나 생활 디자인 아니면은 이제 디자인 쪽과 관련된 툴을 좀 다루는 이공계 분들 중에 뭐 캐드나 일러나 포토샵 이런 걸 좀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네. 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아마 디자인 쪽을 제가 알지만 1명 혹은 2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공계 분들이라면 본인의 전공 지식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살릴 수 있는 포지션이 이 식품 분야 말고도 좀 사실 많습니다. 예. 스텔라스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다른 포지션 직무에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면 제과의 디자인 스펙테클 전형 이 직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다른 정말 이 직무 이 전공을 다 살려주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확률적으로 조금 더 좋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공계 지원자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개발 직무에 특화를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식품 부문보다는 이제 서비스 유통 부문 네, 쪽에 그렇겠어요. 조금 더 기회가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필수 전공으로 조금 우대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전자, 산업공학 이런 어떤 관련학이라든지 아니면 통계학 전공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3개를 짚어드릴 건데요. 일단 네. 첫 번째로는 롯데백화점 빅데이터 직무 꼭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로 19년도 상반기부터 신규 추가된 직무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계속 뜨거운 이슈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백화점 이제 그룹 차원에서 정말 투자를 해서 빅데이터 직무를 추가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필수 전공이 이제 좀 허들이 있고 그리고 면접 자체도 역량 면접, 인성 면접, 외국어 면접이 필수예요. 사실상 좀 까다로운 만큼 상대적으로 롯데 백화점이 통상적인 그 경쟁률이 너무 높은데 이거 대비해서는 걸러질 거기 때문에 꼭 관련 전공생 분들께서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커머스 사업부예요. 이커머스 사업부는 진짜 그룹 차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 사업부에서도 직무를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롯데 정보통신의 프로그래밍 직무가 이제 지원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채용 단계별 전략을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일단 이 롯데의 자소서 부분 혹시 굉장히 요즘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적게 하고 그렇다는데 롯데그룹은 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 자소서를 적는 데 있어서? 식품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네. 롯데그룹이 공통적으로 작성을 요구하는 5가지 항목 그대로 나왔고요. 뭐 아실 거예요. 지원 동기, 성장 과정, 사회활동, 예. 직무 경험, 입사 후 포부. 아이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나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뭐 자기소개서 항목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글자 네. 수도 500자 내지는 800자라서 그런 점들은 아마 조금 작성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끔 느껴지는 그런 예. 대목일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요? 그러니까 롯데가 문항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좀 전형적인 질문들이 사실은 많이 출제가 되어 있어서요. 네. 지원자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차별화되게 작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주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소서 글자 수가 800자, 500자로 나뉘기 때문에요. 글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문항의 경우에는 좀 상세 경험을 콕 집어서 작성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500자의 경우에는 핵심 키워드들이 좀 들어가 주면 좋아서 제가 이 핵심 키워드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성장 과정 부분에는 가치관 척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롯데 인재상을 분석을 하셔서 내가 어떠한 가치관에 지금 부합하다라는 키워드를 꼭 녹여주셔야 되고요. 사회활동의 경우에는 열정 척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얼마만큼의 수준 높은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끈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행동을 했었는지를 꼭 녹여주신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사 후 포부는 미래지향 척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내가 경험에서 얻은 이 교훈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향후에 롯데그룹에서 일하면서 적용을 하겠다. 이런 현실적인 논리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 스펙테클 채용에서는 정말 뭐 외모도 안 보고 자격증도 안 보고 학력까지 안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단계에서 가장 이렇게 좀 중요한 단계가 되는지 뭐 서류 전형인지 아니면 면접 전형인지 궁금한데요. 둘 다 중요할 테지만요. 네. 일단은 지금 서류 조정이 아직 마감이 되기 전이고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시고 이 스펙테클 과제를 작성할 것이기에 네. 서류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 해요. 그럴까요? 이렇게 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네. 블라인드다 보니까 이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PPT 혹은 계열사별로 작성을 요구하는 어떤 뭐 워드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 내용에 여러분들의 신상 정보가 일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간혹 좀 내가 어디서 뭐 상을 받았다 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들어가면 안 좀 됩니까? 아니 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뭐 상장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상장이 뭐 예를 들어서 땡땡 대학교 총장상이라고 나와 있으면 네. 간접적으로 넌지시 내가 어느 학교 출신입니다를 알려주는 그런 또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특히나 뭐 이메일 같은 것도 학교 이메일을 사용한다라든지 네. 그런 점들이 있으면 바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무조건 제외가 되나요? 네, 이렇게? 거기 제외된다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잘 뭐 블러 처리를 한다라든지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그러니까요. 잘하셔야 돼요. 만든 PDF 자료를 만드는 것이 상장 가지고 하도 난리라서요.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앱이 있어서 모자이크 처리나 블러 처리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도. 그러니까 네. 꼭 그 점 네, 참고를 굉장히 해야 중요합니다.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스펙타클 전형은 그러니까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서류다, 사실은 면접이다. 요거는 전형상에 좀 검증을 하는 과정과 그 단계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결국은 직무 역량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직무 역량 관련된 각 계열사의 각 직무별로 이 PT 과제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수준이 마쌤께서 이제 간략히 이제 짚어주셨지만 정말로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요? 실제로 이제 현직자분들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실제로 출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난이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그 직무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직무 관련된 이슈들을 좀 평상시에도 좀 공부를 하셨었던 분들이 아무래도 좀 그래요. 유리할 수밖에 없겠고요.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서비스나 유통 부문에 있어서는 공통된 키워드가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정말 화두가 되고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함축적으로 좀 녹이면 좋을지를 제가 이 방송에서 조금만 녹여서 말씀을 좀 네.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화두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이거 풀어낼 것인지를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 정확히 나만의 의견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면은 좋겠어요. 일단 첫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뭐 가용한 정보를 모두 활용을 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추구를 하기 위한 역량이다. 이런 것과 같이 일단은 먼저 정의를 먼저 하고 이거에 관련돼서 내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 직무에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제 플로우인데요. 그래서 정의하는 그 개념을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은 제품이라고 한다면 제품을 어떻게 서비스화하는 과정에 기술을 접목을 시키고 싶은지 또는 고객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관점이라든지 결국은 조직 전사 간의 그 밸류 체인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그 이 관점에
때문에 4가지 관점을 콕 집어준다면 분명히 좀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롯데 백화점과 롯데 면세점 이 스펙테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남은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이 관련돼서는 좀 리서치를 많이 하시고 스터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얼마나 남았죠? 지금 6일까지 접수니까요. 사실상 6일까지 거의 이틀 정도 이틀 정도 남았어요. 남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네, 막바지 좀 서류 전형을 좀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이틀이면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시간이에요. 그럼 네. 그렇죠. 긍정적으로 네.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48시간 남은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네. 48시간. 네. 밥도 안 먹고 그냥 과자 먹으면서 롯데제로 과자 먹으면서.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서류 전형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LTEP 시험이 남았는데 LTEP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좀 뭐 아까 말씀드렸듯 시험이라고 그냥 생각을 안 하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네. 인성 검사니까요. 뭐 나는 뭐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한다. 아니요.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부담을 안 가지시면 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전형이기 때문에 더욱 더 편안한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LTEP의 통과를 무난히 하셨다면 이제 면접 전형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면접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텔라 쌤부터 말해 네, 주시죠. 일단은 인턴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면접 전형이 이제 역량 면접이 있고요. 그다음에 PT 면접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원 면접, 외국어 면접 이렇게 선택 사항들이에요. 근데 가장 비중이 큰 면접은 우리 역량 면접이라고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롯데의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인 구조화 면접입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이게 뭔가를 설명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일방향적인 이야기 전달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내에 이 평가하는 역량에 대해서 캐치를 해서 계속 이제 꼬리 질문 형태로 구조화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면접관들을 설득을 하느냐가 평가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단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을 한다면 지원자분께서는 어떻게 극복을 해오셨는지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원 면접의 경우에는 이제 좀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질의를 하고 있고요. 주로 신입사원이 갖추셔야 할 어떤 인성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소양을 평가를 하는데 요새는 아무리 임원 면접이다라고 할지라도 조금은 직무 역량 관련된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그래요?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임원 면접이라고 하면은 그냥 인성 쪽으로만 준비를 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네. 좀 트렌드가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그랬는데 요새는 네. 꼭 한두 문제씩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롯데그룹의 이 서류 전형부터 면접 전형까지 채용 전략 알아봤는데요. 취준생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말씀부터 해주시죠. 면접 꿀팁도 있으면 좀 같이 얘기해 주세요. 네. 면접 꿀팁은요. 일단 면접 전형을 뭘 보는지를 아는 게 일단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펙테클 전형에서 PT 면접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PT 면접도 계열사마다 굉장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제가 이거 항상 이제 그 채용 설명회마다 롯데는 꼭 다니는데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PT 면접을 보는데 2번을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PDF 자료에 대한 PT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당일에 새로운 주제를 또 줘요. 그래서 그걸 또 한 번 PT를 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롯데 시네마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롯데 컬처웍스는 한 번만 봐요. 근데 한 번을 보는 게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 PT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일날 아침에 새로운 과제를 다시 줍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고 그 PT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T를 보는 건 확실한데 어떤 PT를 무슨 주제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알고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면접 꿀팁으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이틀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사실 뭐 대단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그렇게 높게 바라보지 않고요. 가장 그 면접관님들이나 기업이 보고 싶어하는 건 여러분들의 분석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마케팅 방안이든 대안이든 해결책이든 제시하기 전에 왜 그러한 결론들이 나왔는지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분석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로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발표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분석 툴을 좀 더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아실 거예요. 뭐 스왓 분석, 패스트 맞아요. 분석, 아니면 마케팅 믹스 4P 전략, 3C 전략, STP, PLC, 뭐 부스터, 뭐 그 BCG 매트릭스 이런 예, 예. 거 다 이야기하시면 네. 이런 건 중에 하나만 쓰셔도 굉장히 분석력이 뿜뿜 올라가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꼭 좀 추가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스텔라 쌤도
네, 신혜연 씨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롯데 전형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하반기가 좀 끝났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지원자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지금 오늘이 이제 11월 4일인데요. 맞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인턴 전형까지 지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를 노릴까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네. 저는 진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턴 전형도 꼭 지원을 하실 것을 정말로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은 수시상시로 이제 채용 트렌드가 점진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턴 전형을 지원을 하셔도 그 다음에 혹시라도 결과가 안 좋아도 그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저 근데 궁금한 거 있었습니다. 롯데 그 직원분들은 저기 롯데백화점 할인 받나요? 할인을 받습니다. 아, 이미지원 진짜요? 카드가 있어서 예. 네, 뭐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하그린 하고 있는 거에 추가적으로 중복 할인을 받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 꼭 귀찮아하지 마시고 이틀 내에 이 두 가지 전형이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예. 그래서 꼭 둘 다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롯데가 진짜 많잖아요. 뭐 롯데 그쵸. 시네마도 있고 백화점도 네. 있고 호텔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는데 정말 롯데월드도 할인을 받을 수 공짜인가요? 있으면. 좀? 공짜는 아니고요. 공짜는 아니고 네. 진짜 좋아하시나요? 대폭의 이제 할인이 큰 폭의 할인이 있다. 카드 네네네. 이름이 패밀리 카드예요. 롯데 패밀리 카드. 패밀리 그럼 빵도 할인되고. 빵을 사는 롯데마트나 세븐일레븐과 같은 곳이 할인이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그거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맞습니다. 제가 다 받으면 안 되겠지 막 이러면서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동기부여 마지막으로 좀 드렸고 오늘 네. 공채 배틀그라운드 함께 해주신 더빅스터디의 마민영 강사님, 트러스트원의 스텔라 컨설턴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공채 배틀 그라운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쌤들 조언 꼭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NCS 문제 풀어볼 겁니다.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준비돼 있고요.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자,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공기업 취업을 위해서 반드시 뚫어야 할 관문입니다. NCS 문제 풀어볼 텐데요.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습니다. 공기업 취업의 핵심 열쇠죠. 이 NCS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취업 골든벨을 울려라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네, 저희 항상 매주마다 진땀 빼고 있는 순서입니다. NCS 문제 풀어보는 순서. 체계적인 풀이 과정 함께 거치면서요. 성공 취업의 나침반이 되어줄 텐데 오늘은 이건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문제풀이 네. 함께 해주고 계신 강기수 강기수 캐스터. 캐스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이팅 해보아야 될 텐데 이건 쌤은 오랜만에 이 문제풀이 함께 하게 됐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무래도 네. 아침 시간에 보통 네. 보고 있었고 지금 예. 사실 시즌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취준생들이랑 같이 거의 동고동락하면서 문제풀이도 같이 하고 면접 음. 준비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시간이 수리 영역이어서 맞아요. 저희도 매우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언어 영역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사실 모니터링을 지금 해봤는데 네. 마쌤이랑 같이 했던 영역들 보니까 죄다 수리 영역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지난주였나요? 막 배에서 모자 빠뜨렸는데 왜 빠뜨렸냐고 막. 그 속도
속도, 거리, 맞아, 맞아. 시간. 네, 막 죽으려고 하시더길래 오늘은 좀 진짜요? 그래도 아나운서 분들의 이제 고유 영역인 이제 언어 영역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네. 보시라고. 근데 이게- 무엇보다 예. 이 국어 국문학과 출신이 있어가지고 든든하네요, 오늘 오늘 아주. 더 든든하네요, 교육 씨. 능력 검증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니, 제가 그래도 오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몸이 하필 좀 안 오늘 좋아갖고. 몸이 안 좋나요? 아니 하필 그러네요. 아, 하필. 네. 몸이 좀 배도 아프고 막.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비 일단 영역. 네.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영역은 사실 언어 영역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네. 여러분들 뭐 방심하면 안 되는 문제로 갖고 왔고요. 능력 검증, 몸이랑은 상관없는 시간이니까요. 머리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글 기억의 설명을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인이나 사회는 장기적으로 최선인 일을 의지 박약, 감정, 충동, 고질적인 습관, 중독, 그리고 단기적 이익 추구 등의 이유로 인해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담배를 끊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최선이라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기회에 접하게 되면 의지 박약으로 인해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개인이나 사회는 더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하기 위해서 행위자가 가질 수 있는 객관적인 기회를 제한하거나 선택지를 줄임으로써 의지 박약이나 충동 또는 단기적 이익 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조치를 기억, 사전 조치라고 한다. 자, 이 기억을 설명하는 사례와 적절한 사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알코올 중독자 이건은 금주를 목적으로 인근 수십 킬로미터 안에 술을 파는 것이 없는 깊은 산속으로 이사를 아이고, 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2번, 술이 취할 때마다 헤어진 여인에게 전화를 하는 교육 씨는 더 이상 그녀에게 전화를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핸드폰을 왜 부셨습니다. 경씨 네. 진짜로 전화하시죠? 하신 경험이 있다 없다. OX 하나. 아니 뭐 잠깐만 뭐 그 술 취하면 안부가 궁금하잖아요. 네, 사실 종로에서 뒷모습을 그럼- 보고 문제를 만든 뭐 거라서 소주 한 잔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러면 잘 지내? 자니? 자니? 자니. 네. 넘어가죠, 3번이요? 넘어가죠. 3번. 3번, 가정 내에서 TV를 통한 미성년자의 등급 외 상영물 시청을 제한하기 위해 TV에 성인물 시청 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였다. 자, 이건 재미없죠. 4번, 군것질 버릇이 있는 이나연 아나운서는 개편된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앞두고 몸관리를 하기 위해서 동생에게 집에 있는 모든 군것질거리를 치우도록 했다. 또 재미없네요. 알겠습니다. 아, 사실인가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과자를 이렇게- 네.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과연 답은? 재미없죠? 저는 일단 답은 3번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되나 이거? 잠깐만요. 저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검증 몇 초 안에 풀어야 되나요? 이런 이것도 보통은 2분 안에 풀어야 아, 되는데 2분 안이요? 근데 보통 이제 진짜 잘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분 안에 문제를 후다닥 읽고 풀어서 다른 문제를 풀 때 시간을 버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될것 같아요. 4번 적절하지 않은 것. 2번이 헷갈리네. 아, 네, 저는 3번 저는 같은데요. 3번이에요. 저도 3번 3번. 맞죠? 네, 3번인 것 3번 같아요. 같아요. 다들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시는 것 같긴 하지만 확실하시죠? 네, 3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명확히 이제- 설명 못 하겠어요. 맞아요. 사실은- 저는 알겠어요. 뭐예요? 설명 좀 이유였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객관적 기회를 제한하거나 선택지를 줄이라고 했는데 이게 객관적 기회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 입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 자체의 본질은요. 좋겠다. 문제 행위를 장기적 관점에서 극복하려는 이제 소위 장기적 관점에 극복하고자 하지만 소위 트리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 행위를 일으킬 만한 요소를 제거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에는 술이나 술집을 없앤다. 라는 개념이고 예. 헤어진 여자친구를 위한 교육 씨한테는 이제 술이나 전화번호, 핸드폰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핸드폰을 부셔야 되는 게 사실은 이제 트리거를 제거하는 행위겠죠. 네. 군것질거리도 거리 내에 없애는 게 사실은 또 그런 트리거의 제거 행위가 될 수 있는데 아, 이거 근데 사실은 어렵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가정 내 TV 제한은 사실은 문제 행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정답은 3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저도 과거에 옛날에 이제 미성년자 때 집에 이제 좀 뭐 이렇게 가끔 이제 보면은 비밀번호 문제 행위라고 생각을 안 하신 거죠?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이번 네. 문제는 그럼 난이도가 상중하 중에 뭐 어느 정도인가요? 당연히 첫 번째 문제니까 하로 드려요. 난이도는? 한가요? 어쩐지 난이도는 이제 갈수록 올라가는 갈수록 거다. 올라가나요? 자 이제부터 장난이 아닙니다. 다음 문제 네. 2번 문제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문제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제시된 글의 논증과 같은 추론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이교육 국회의원은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고소득자 세금 부담 감면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일어난 뇌물수수 사건 혐의에 연루된 인물이므로 해당 법안은 반드시 거부돼야 된다.
이것과 같은 이제 논리 오류를 이야. 범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건 전문은 회사의 새 CEO로 추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난 10년간 추진 사업들 중 2개의 사업이 파산했기 때문이다. 2번, 마민영 시장이 선출된 이후 지난 1년간 버스가 전복되고 다리가 무너지고 시내 대형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등의 사건 사고가 있었다.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시장을 다시 뽑아야 된다. 3번, 홍 반장은 짬뽕을 싫어한다는 말을 수시로 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이번에 회식 자리에서 미리 짜장면을 준비해놨다. 센스 아하. 있네요. 4번, 강지수 씨는 최근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이나연 씨를 지목한다. 네, 저를 지목했어요. 네, 하지만 이 주장은 터무니가 없다. 왜냐하면 강지수 씨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 강지수 씨 문제가 저를 지목하셨나요? 아니 건쌤이 네. 이번에 좀 프로그램 MC들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요. 문제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절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나연 MC. 저도 4번인 것 같아요. 평소에 4번. 도벽이 좀 있으신가요? 네, 일단 좋은 물건 보면 그냥 못 지나치겠죠. 자, 진수 씨는요? 저도 정답인가요? 4번이 정답인 것 4번이 같아요. 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제 생각에는 평판에 따른 뭐 맞아요. 판단의 오류? 그 사건의 직접적인 판단 요인이 아닌 그 다른 평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다 평가해 버리는. 맞습니다. 그런 그거를 판단 오류. 혹시 국어국문학과 그걸 혹시 오류 이름 중에 뭐라고 부르는지 아 국어국문학과 출신으로서 말씀해 주신다면 오류 중에요. 오류요? 오류의 이름 정의 중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힌트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글자만 가르쳐 주세요. 야 너는 막 이렇게 나쁘고 인신공격. 정답입니다. 아 진짜요? 네.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네. 정답이 4번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신공격의 오류. 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말씀대로 인신공격의 오류라는 것들을 기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나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판단을 있는 하는 건가요? 그건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리적 오류 중에서도 이제 과거의 정황 등을 삼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잘못된 오류고요. 이런 오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4번 강지수 씨의 음주운전 경위에 그녀의 준연이 잘못됐다고 하는 인신공격의 오류랑 똑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을 보면요. 네. 이건 회사의 새로 CEO 추대와 같은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아. 사실은 2번에 10년이나 있었는데 2번의 사업이 파산했다고 잘못됐다라고 그러면 모든 사업이 다 파산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쵸. 예를 들면은 10개, 20개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건 그 중에서 성급한 2개인데. 네, 그렇죠. 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부르는 용어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민영 시장이 선출된 이후 버스 전복 사고 나고 다리가 무너지고 사실 이 요소와 시장으로서 추대돼야 그쵸. 된다 아니다. 이거는 이건 사실은 옛날 자연- 신석기 시대 이럴 때 청동기 그쵸. 시대 맞죠, 네, 맞습니다. 그쵸. 전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논점 18의 오류라. 예. 청동기 시대 저렇게 네. 족장이 이렇게 네 안전위기가 리더가 있을 때 자연재해가 나면 리더가 교체가 됐잖아요. 아 그런가요? 살아보셨나? 아니, 속상하네요. 갑자기. 나연 MC의 발언에 대해서 속상하네요. 네, 애도의 네, 표현을 일단. 하고요. 흑백 논리의 오류는 뭔가요? 네, 이제 짬뽕을 싫어한다. 그러면 네. 이퀄 짜장면을 좋아한다.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사실 알 수 없는 그쵸, 부분인데도 볶음밥일 불구하고 볶음밥도 수도 있고 많은데 울면도 탕수육. 있죠. 울면 탕수육. 양장피, 뭐 기스면 이런 탕수육, 거. 다기스면까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지를 아예 없애가지고 그냥 바로 짜장면을 시켰다라는 거는 아. 흑백 논리에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yes or no.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신공격이 똑같이 전혀 음주운전을 했다는 그 경력만으로 이 사람의 논지가 옳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했기 때문에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문제는 중 난이도 중하 네, 중 정도 된다고 중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도요? 네. 중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언어 문제는 꽤 강한 편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잘하는 게 방심하면 안 있어서. 돼요. 근데 사실 그래서 방심하지 않도록 이제 난이도를 상으로 한번 올리시고. 올려보는 네. 시간을 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집중합시다. 네. 네, 집중. 자, 이제 방심하지 마세요. 문제 3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이라고 할 때 보기 중 항상 참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진화 심리학의 가르침과 유전자 경쟁론이 둘 다 옳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근거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이 과연 성립할 필요가 할 수가 있을까?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양심과 도덕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인간의 행위는 모두 마지못해 한 행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양심과 도덕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만일 유전자 결정론이 옳지 않다면 우리는 이에 근거하고 있는 현대생물학의 몇몇 이론을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럴 수 없다. 그것은 마침내 과학 전반을 부실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와 이런 내용들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보기 중 항상 참인 것을 고르는 겁니다. 보기 기억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니은은 유전자 결정론은 옳지 않다.
디귿은 진화 심리학의 가르침은 옳지 않다. 리을은 인간에게 도덕과 양심은 없다입니다. 좀 어렵네요, 이거. 네, 그 난이도를 예. 이렇게 1번, 2번 푸시면서 좀 이렇게 뭐 오늘 괜찮네라고 하실까봐. 네, 저는 다 풀었습니다. 오. 저도 풀었어요. 네, 다 풀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정답은 공유하지 마시고 네. 동시에 외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 혹시 푸셨나요? 저는 이제 1, 2번. 그 혹시는 아프시니까. 아프시네요. 몸이 오늘 좀 안 좋아요, 아프니까. 제가. 네. 열도 나고 좀. 네. 네, 뭔가요? 정답. 하나, 둘, 셋. 1번. 1번. 한 템포 약간 느렸잖아요. 아, 예, 그죠? 1번인 것 같습니다. 정답 1번 맞습니다. 혹시 진짜요? 간단하게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일단 자유의지가 있다는 주장 근거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뭐 근거가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 그럼 지수 씨가. 일단 네. 기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간 자유의지가 있다는 내용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기억이 디귿- 쉽죠? 네, 디귿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유전자 결정 정도는 옳지 않다면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진화 심리학은 옳지 않다라고. 그 풀이 맞죠? 풀이 하시는 거 맞죠? 저희는 잠깐만. 보통 어. 직감으로 이렇게 직감이 아, 옵니다. 이거- 이 글을 딱 이게 읽으면 잠깐만. 감이 이거 오류 아닌가요? 근데 아니요. 강기수의 오류 말고. 아니. 그러니까 네. 유전자 결정론은 옳지 않다라고 옳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이해하셨죠? 풀이. 이 선생님 근데 이해하셨죠? 사실 네.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방법도 뭐냐면은 네. 자, 문제를 푸는 것도 직감인가요? 중요하지만 죄송합니다.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들한테 설명할 정도가 됐을 때 이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덜 이해를 했나 해줍니다. 봅니다. 그래서 저보다 다른 사람한테 나았어요. 이제 진짜 네.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 되면은 정말 문제를 잘 푸는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니까요. 네. 다음 시간을 위해서라도 꼭 설명을 준비해 오시는 걸로. 네, 제가 이번 네. 기회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네. 1번이 맞습니다. 네. 자, 이게 사실은 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 같은 경우에는 표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혹시 표가 네. 이제 첫 번째 이제 주장 같은 경우는 진화 심리학과 유전자 결정이 옳다면 자유의지는 근거가 더 이상 없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논리의 본질은 유전자 결정론, 자유의지가 둘 다 없을 때 현대 생물학의 이론들을 포기, 도덕과 양심의 문제에 무관심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구조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유전자 결정론은 O로 바뀌는 거고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O로 바뀌는 구조인 거죠. 오, 맞아요. 나머지 것들에 대한 근거는 그 이상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 결정론 O와 자유의지 O로 향하는 그 기억 디귿을 고르시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요. 약간 말이 꼬여서 네.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머릿속에만 있고. 사실 이게 글로만 설명을 한다는 것이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아, 네. 이런 좀 논리 구조를 계속해서 살펴야 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네. 그림을 그려가면서 푸는 친구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요?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사실 저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 네. 다음 문제 좀 더 어려운 문제인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힘드셨을까봐 난이도를 쉬어가는. 살짝 낮춰. 밀당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쉬어가는 타임인가요 밀당을. 지금? 네, 밀당을 좀 해야지 그래야지 다음 시간에도 저를 또 찾아주실 거기 때문에. 연애하실 때도 밀당을 좀 잘하시는 편인가요?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강강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네. 술 마시고 전화하시진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보고선 배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굉장히 질적되는 거 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제 바로 만나볼까요? 네, 한번 답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시험에서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설로 적절한 것은 초파리는 물리적 자극에 의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 그런데 파킨슨씨 병에 걸린 초파리는 운동성이 결여되어 물리적 자극을 주어도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번 실험은 파킨슨 병에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유전자 A와 약물 B를 이용하였다. 먼저 정상 초파리와 유전자 A가 돌연변이 된 초파리를 준비하여 각각 약물 B가 들어있는 배양기와 들어가 있지 않은 배양기에 일정 시간을 두었다. 이후 물리적 자극을 주어 이들의 운동성을 테스트한 결과 약물 B가 들어있는 배양기의 정상 초파리와 약물 B가 들어있지 않은 배양기의 정상 초파리 모두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보였다. 반면 유전자 A가 돌연변이 된 초파리는 약물 B를 넣은 배양기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였고 약물 B를 넣은 배양기에는 위로 올라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자, 이 글을 읽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어떤 게 가장 적절할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A가 돌연변이 된 초파리는 약물 B를 섭취하면 파킨슨씨 병에 걸린다. 2번 유전자 A가 돌연변이 된 초파리는 약물 B를 섭취하지 않으면 운동성이 결여된다. 3번 물리적 자극에 대한 운동이
정상인 초파리는 약물 B를 섭취하면 운동성이 결여된다. 4번 물리적 자극에 대한 운동성이 정상인 초파리는 약물 B를 섭취하면 파킨슨씨 병에 걸린다. 사실 저도 파킨슨씨 병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 지식이 필요한 요소들은 아니에요. 실제 NCS 문제에서는 이렇게 과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네. 여러분들이 그 배경 지식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논리 구조를 확인하는 그 측면이 있다. 근데 아까 문제보다 훨씬 더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아나운서분들께서 이게 심각하네요. 아유, 네. 심각하게 헷갈려요 좀. B를 생각이 나가서 갑자기. 예. 아유, 뭐지? 제가 힌트를 드렸듯이 아까 얘기했듯이 표를 그리시는 게 가장 빠를 수도 그릴까요? 있다. 아, 표를 네. 그릴까요? 네, 왜냐하면 약간 머릿속에 귀가- 예. 그리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이게 사실 글로만 이해하려고 하고 말로만 이해하려 하다 보니까 그 네. 조건들이 다 눈에 한 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힌트를 드리자면 정상 초파리와 유전자 A 변형 초파리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실험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네. 오늘따라 너무 정수리만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많이 아프신가 봐요.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아, 제가 이렇게. 이거 끝나고 저는, 예. 전희아 씨한테 전화하시는 거 아니시죠? 휴대폰이 없어서 이미 휴대폰 부셨나요? 부셔가지고. 아, 네. 네. 부셔가지고. 예. 항상 힘들 때 지나간 사랑을 찾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저는 네. 이거 3번, 4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럼 저는 1번, 4번 아, 중에 그래요? 하나 같은데. 아닌가? 이번에 오. 지수 씨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저요. 답하고 저는 풀이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풀이 과정까지 네. 곤란하네요 좀. 전 이거는 무리에 빠지지 않고. 1번일 것 같은데. 1번이요? 1번이 뭘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네. 또 마지막 줄쯤에 보면은 네. 유전자 A가 돌연변이나 초파리는 약물 B를 넣지 않은 배양기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B를 섭취하면 병에 걸리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1번. 지금 스튜디오에 초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닌가요? 물리적. 우리 이교육 아나운서님은 아까 네. 3번, 4번 얘기하셨는데 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비약물에 들어있는 초파리가 위로 올라가요. 4번인가? 저는 1번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가요? 1번인가? 네. 정답은 왜냐하면 2번, 3번, 4번이 다 아니어서 그냥 1번. 그런 추론 방법도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니까 네. 바로 직감적으로 찍는 게 좋겠죠. 네. 하지만 정답은 맞습니다. 1번이에요? 1번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왜 1번이에요? 자, 이것도 사실 제가 네. 그렇게 표를 그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정상 초파리와 유전자 변형 A 초파리의 실험군이 나와져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약물 배양기, 일반 배양기, 약물 배양기, 일반 배양기를 넣었는데 그 결과물을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감, 위로 올라감, 위로 안 올라감, 위로 올라감으로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이 실험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유전자 변형 A 초파리가 약물 배양기에 들어있을 때 위로 안 올라감이라는 그 파킨슨씨 병이 발현됨이라는 거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게 가장 큰 가설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1번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씀대로 이게 네. 사실은 2번, 3번, 4번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이다라는 그런 접근도 굉장히 좋은 접근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직관적으로 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실제 NCS장에서는요, 저는 네. 과감하게 패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스.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 88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요? 전체 100문제라고 치면은 80문제만 풀어라. 80문제만 확실하게 맞춰라가 아는 아니라 문제만. 풀어라. 풀어라. 네. 이제 본인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확신이 안 된다. 오래 걸린다 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끼라. 근데 넘어가라. 그렇게 계속 과감하게. 이렇게 제끼다 보면 나중에 봤을 때 50문제밖에 못 풀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혼나야죠. 보통은 근데 기본적으로 7, 80문제까지는 거의 풀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문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아예 못 푸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푸는 문제들만 있는 게 아니라서 충분히 80문제까지는 도달할 수가 있고요. 시간 안에. 네. 그다음에 그 80문제 중에 말씀대로 적어도 80문제 중에 80%. 그러니까 지금 한 64개 정도 문제, 네, 65개 맞춰야 정도 되는 문제를 정답으로 맞춰라. 나머지 20문제들 같은 경우는 찍어라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88. 네, 적어도 그러면 100문제 중에 100점이라고 치면 64, 5점은 나온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 나머지 찍은 문제에서 5, 6문제만 낮으면 적어도 70점 이상이 나온다는 건데 그런 구조로 갔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필기시험에서 대부분 통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야 다 풀고 다 맞으면 더더욱 좋겠죠. 알겠습니다. 다 풀고 다 맞으면 자, 좋겠죠? 지금 문제 한 문제 좀 더 봐도 되겠죠, 시간이? 네.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가도 될까요? 네, 가도 됩니다. 네네. 이거는 사실은 볼까요?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만 네. 조금은 쉽게 풀라고 낸 문제고요. 조금만
이거는 사실 빠르게 풀어야 됩니다. 20초도 안 돼서 풀어야 됩니다. 20초요? 네. 네. 자, 어떤 범죄 사건에 대해 나연 교육 지수의 진술이 보기와 같았다. 해당 사건 범인은 한 명이 있으며 보기 중 진술이 하나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참이라고 할 때 다음 중 반드시 거짓인 것은 보기. 나연 씨가 말씀하시길 A가 범인이거나 B가 범인이다. 교육 씨가 말씀하시길 B가 범인이거나 C가 범인이다. 지수 씨가 말씀하시길 A가 범인이거나 C가 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중에서 한 분은 거짓말하고 있고 나머지는 참이라고 얘기했을 때 반드시 이 보기 중에 거짓인 것을 고른 거거든요. 1번 A가 범인이다. 2번 B가 범인이다. 3번 C는 범인이 아니다. 4번 A가 범인이 아니면 B도 범인이 아니다. 이걸 20초 안에 풀어야 된다고요? 네, 20초.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논리 문제가 나왔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막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표를 그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이요? 네. 아까 나연 씨가 가장 잘하는 그 직관성을 다시 한번 보고자 이런 문제를 낸 건데. 저는 직관적으로 이 문제가 나오면 전 패스합니다. 네. 그것도 뭐 좋은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 저 지금 오늘 몸이 너무 어쩐지 머리가 자꾸 이제 땀에 젖어가시는 것 같은데. 진짜 땀을 흘리고 있어요. 아 진짜로? 진짜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안 좋습니다. 예. 전 3번. 3번 와, 이유는요? 지수 씨 에이스. 왜냐면 일단 한 명만 거짓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들을 하면은 C가 교육 씨에게도 있고 저한테도 있기 때문에 C가 둘 다 범인이면 한 명만 참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두 명이 참여해야 되니까 네. C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한 명만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도 사실 일리 있는 방법이긴 한데 아닌가요? 답이 아닌가요? 정답은 사실 4번입니다. 아 진짜요? 네, 왜요? 4번입니다. 왜요? A가 범인이 아니면 B도 범인이 아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논리 구조를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인데요. 대우라는 혹시 논리 구조를 네. 알고 계신가요? 네. 네. A가 아니고 B가 아니다. 그러니까 B가 오면 땅이 젖는다의 대우는 뭘까요?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안 젖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그쵸, 정답이죠. 그러면은 4번을 대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4번의 대우요? 네. B가 범인이 범인이면 아니라 A가 A가 범인이다? 네. B도 범인이고 A도 범인이다. 그쵸. B가 근데 지금 범인이다. 범인은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문제에서 범인은 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대우만 살짝만 해봐도 보기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논리 규호 간단한 문제겠죠. 걸 틀렸네요. 네. 국문학과 아니신데 어떻게 대우라는 역시 아나운서는 다르시네요. 대우. 네. 대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대우. 대우 자동차. 나이를 네. 속이신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논리 기호나 이런 구조들도 사실은 익혀놓으면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사실 실제로 NCS 전형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참 명제, 거짓 명제, 대우 명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즉각적으로 풀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은 아까 이나연 아나운서께서는 이제 넘어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진짜 쉽게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주는 풀었으면 문제. 좋겠다. 10초, 20초 안에 본질을 파악해서 빨리 찍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저같이 패스하지 마시고 꼭 정답을 맞추시길 패스해야죠, 시험에.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언어 문제를 풀 때 좀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다 읽는 것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를 읽다 보면은 그 요소들이 너무 많다, 정보량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표를 그려가면서 도형을 그려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실제 지문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과거에 어떤 내용을 읽었지, 어떤 지문들을 읽었지, 혹은 어떤 필요한 정보가 있었는지를 되게 직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표를 그리거나 아니면 도형을 그리거나 아니면 표시를 해놓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도형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나면요 문제를 푸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응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직관성을 도저히 찾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88 전략 80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감히 넘어가서 다른 문제들 내가 진짜 잘 어울리고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에 집중 공략해라.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성적이 좀 더 오르는 거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 영역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마지막 문제 같이 언어 논리 구조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언어 논리학 혹은 기호 논리학 같은 것들을 예습이라든지 복습을 해가지고 응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단순한 문제에서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20초, 10초 안에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언어 문제 함께 풀어봤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좋은 결과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풀이 함께 해주신 강지수 캐스터 그리고 오늘 강의해주신 더빅스터드 이건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어서 취준생들의 현실을 알아보는 공감 토크 시간이죠. 취준생 A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투데이 자,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행복한 결혼, 작은 결혼식으로 시작하세요.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채용 정보 찾아서 전국 각지로 가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취준생 공감 토크, 취준생 A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경의 맑은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를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2,400만 원 이상이며 모집 기간은 11월 29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밥상에서 한식 조리사를 채용합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건이며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 채용 시 마감되는 건입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성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창진 CJ에서 화장품 판매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1년 이상의 경력자분을 모시고 있고요. 급여는 연 2,100만 원 이상, 채용 기간은 11월 17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탄천환경에서 통신공학기술자 및 연구원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하며 급여는 연 2,500만 원, 모집 기간은 11월 16일까지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코너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월요일이죠. 광주로 가볼 텐데요. 이 빛골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건호 주무관님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11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사실 네네. 월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 주가 달라질 텐데 이번 월요일은 그 11월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월요일이라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서 월요일 어떻게 좀 보내야 될까요, 주무관님? 네, 사회 많았던 2019년이 좋았어요.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이제 남은 2달 구직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구직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월요일은 어떻게 보내야 되나요, 그러면? 월요일은 항상 힘들지만 네. 기분 좋게 항상 파이팅. 웃으면서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 하면서. 힘내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주무관님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바로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위치하고 있는 가발 소매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하이모입니다. 강주 2호점에서 근무할 헤어 디자이너 3명 모집합니다.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 조건입니다.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 및 남녀 커트 가능자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 2,600만 원 시작하고 상여금 200%는 별도로 지급되며 면접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11월 말일까지이고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소식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인데 헤어 디자이너 3분을 모시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전남 나주 지역 일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위치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개발 컨설팅, 지역계획, 사회적 기업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나남네트워크스입니다. 농어촌 지역계획 및 설계 업무에 종사할 컨설턴트 3명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 2년 이상 경력자 지원 가능합니다. 도시공학 및 조경학 전공자, 도시계획 기사, 조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 3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11월 말일까지고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기소개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2년 이상의 컨설턴트 총 3분을 채용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이제 마지막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세 번째 소식은 취업 기술이 부족한 구직자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강주 고용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취업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취업 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1월 하반기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창업 준비 및 알기 쉬운 금융 주식, 25일 근로기준법 및 알기 쉬운 4대 보험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강주 고용센터 9층 취업 특강실에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다채로운 취업 특강 소식까지 전달해 주셨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 지역으로 떠나볼 텐데요. 이번엔 어떤 지역인가요, 교육 씨? 네, 다음은 문화와 역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중심지인 서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용센터의 조인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조인혜입니다. 네, 주무관님 벌써 11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이번 월요일 이제 구직자들 어떻게 보내야 할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월요일은 한 주가 새로 시작되는 날인데요. 네. 한 주의 채용 소식들을 이제 달력이나 이런 데 업데이트 하시면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좀 더 알찬 한 주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워라. 저도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기창인포텍에서 거래처 보안 장비, 네트워크 장비와 서버 장애를 지원할 정보 보안 전문가 1명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 대졸 이하의 학력과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가 필수입니다. 급여는 연봉 2,600만 원 이상, 3,200만 원 이하이며 상여금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채용 마감일은 11월 17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어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정보보안가 1명을 채용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이제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네, 다음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MCN홀딩스에서 자사 쇼핑몰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할 콜센터 상담원 3명을 채용합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하나 인근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근무 시간은 추후 협의 가능합니다. 급여는 연봉 2,100만 원 이상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시어
이메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구인건도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이기 때문에 또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라서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다음 소식은 서울고용센터의 취업특강 소식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구직자 여러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면접기술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 요령 주제의 취업특강이 서울고용센터 4층 단기 특강실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의 마지막 소식으로 이 취업 특강 프로그램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광주와 서울로 가봤습니다. 네, 2019년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을 봤더니 4명 중 1명이 지금 실업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참 처참한 상황인데 결과만 중시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취준생들은 소외되고 목소리를 들으려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취준생들 곁에서 취준생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취준생 A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강지수 캐스터와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뭐 하고 보냈나요? 뭐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어제는 영화를 한 편 친구랑 봤어요. 뭐 보셨어요? 82년생 김지영.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실 거예요? 아, 진짜 속상하네, 진짜.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뭐 하시나요? 영화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답변을 좀 길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속상하게 하지 마시고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도 주제를 좀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두 분께 네.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한번 알겠습니다. 해볼까. 바로 질문인가요? 답변 길게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혹시 두 분께서는 아르바이트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해봤습니다. 네, 저도 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다. 예. 교육 씨부터 먼저 좀. 어떤 아르바이트 해보셨나요? 저는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판매. 했어요. 네, 스파 브랜드라고 하죠. 보통 이제. 진짜 네. 잘했을 것 같아요. 엄청 왠지 잘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여자 손님이 오시면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맞아, 리액션 맞아. 잘하고 그렇죠, 맞죠?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아, 그러진 그럼 어떤 않았고. 식으로 하셨나요? 그때는 저는 이제 네. 그 어울리는 옷을 추천해 주는 거. 근데 제가 패션 감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프로세스가 또 있어요. 프로토콜이. 요 옷을 고르시는 분들은 요 옷. 정해놓고. 이렇게 그러면 네. 안 어울리는 옷도 이렇게 어울린다고 한 적이 있나요? 아, 자신을 속인 적. 네. 저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옷가게마다 정책이 좀 다른데 이게 판매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실 상관이 없었나요? 판매량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 그냥 정해진 시간당 급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는 안 솔직하게. 어울리면 그냥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저도 이런 직원분들이 네. 좋더라고요. 네. 제가 맞아요, 거울로 확실하게. 봤는데 안 어울리는데 옆에서 너무 어울리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것 같아서. 옷가게에 왔을 때 이제 점원분들이 뭐 도와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이러면 좀 부담스럽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오는지 모르게 인사만 딱 하고 저 할 일 했어요. 먼발치에서. 뭔지 네, 알겠어요. 그래서 뭔가 네. 필요해 보인다 싶으면 다가가서 뭐 도와드릴 거 있냐. 정말 하면서. 우수한 사원이셨네요. 네. 그랬었죠. 그때 당시에 한창 옷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막 이상한 모자 쓰고 다니고 아 진짜. 막 그랬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연 MC는.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카페 아르바이트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었어가지고 네. 대학생 때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제 면접을 딱 보러 갔는데 갑자기 설거지 할 수 있겠니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뒤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설거지를 로망을 이루지 하는 못했네요, 아르바이트를 그러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설거지를 워낙 깨끗하게 해가지고 많이 칭찬을 받았던 아니 경험이 근데 나연 MC 같은 사람이 이제 아르바이트로 있으면 매상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카운터 쪽에 카페 계셨어야 그 사장님 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판단력이 좀 올려야 되겠다. 아무도 안 네. 보이는 곳에서 그 뒤에서 설거지하고 사업 수완이 있었어요. 없네요. 이렇게
좀 이렇게 얼굴 좀 보여주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알바 얘기를 물어보신 거예요? 네. 네, 사실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려봤는데요. 우리 취준생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따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직 기간 동안 부모님한테 도움을 맞아요. 받을 수밖에 네. 없잖아요. 아, 그쵸. 사실 이런 구직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 정부에서 그렇죠. 지원도 많이 해주긴 하지만 스펙 쌓고 취업 준비하는데 돈 되게 많이 들어요. 맞아요. 뭐 면접, 뭐 의상비 준비해야 되고, 뭐 요즘에는 헤어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받고 가는 경우가 받고 많죠.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또 돈 들고. 그리고 교통비. 교통비 맞아요. 들고 네. 친구들 만나서 그래도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또 돈 들고 또 어디 돈 들까요? 돈 되는 것은 무궁무진하죠. 뭐. 아침 먹는데 돈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회사 그 아침 먹어야 면접하러 또 가서 머리가 잘 앞에 가서. 돌아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많은 선택을 하고 있죠, 신생들이. 네, 그래서 특히 지방 구직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왕복 교통비만 해도 10만 원이 훨씬 넘기 때문에 10만 원이 넘어요? 10만 원. 저 같은 그쵸, 경우만 해도 부산과 서울 오고 가면 10만 원 훌쩍 넘더라고요. 훌쩍 넘죠. 요즘에 일본 이 시국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럼 일본 하지 마세요. 네, 이거 하지 마세요. 일본 네. 가는데 뭐 10만 원 안쪽으로 갔다 오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예. 이렇게 교통비만 10만 원이 들면 정말 음. 구직 활동을 하는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담이 클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또 이외에도 어디에 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나요? 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취준생들이 지출하는 취업 준비 비용으로 66.2%가 자격증이나 어학평가 응시료로 지출을 한다고 답을 했다고 하고요. 또 65.9%는 면접 교통비, 그리고 55.9%는 교재비의 사용을 많이 한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외에도 학원 수강료나 면접 복장 구입 및 대여 비용, 그리고 미용비나 사진 촬영 비용 등 아주 다양한 곳에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네, 또? 이어서 취업 예. 준비 비용으로는 2017년에는 취업 준비 비용과 또 순수 생활비를 합쳐서 평균적으로 62만 8천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2018년에는 74만 2천 원으로 11만 4천 원이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1년 사이에 11만 원이 증가를 했네요. 물가가 오른 건 아닐 텐데 왜 그런 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11만 원이 왜 아무래도 올랐을까요? 좀 진짜로 궁금한 네. 걸 여쭤보고. 다양한 스펙들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비용을 그러니까. 지출하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가끔씩 깜짝 놀라는 게 서점에 가면 예. 그 책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맞아요. 아니 이거 한 권을 내가 다 공부할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를 몇 권을 사야 되면 보면 5만 원이 훌쩍 넘고 맞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스펙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자격증 따는데 하나하나 또 돈 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응시료가 자격증이 굉장히 거의 많죠. 필수처럼 돼버려가지고 좀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취준생의 사연을 좀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구직에 집중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상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직 활동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취준생들의 A 생각을 한번 사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몇 년째 구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부담 가지지 말라고 하셔도 한두 푼 드는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벌어서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변의 편의점이나 카페 등등 20군데 이상을 지원했는데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정말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어쩌다 한번 면접을 보러 가더라도 제가 현재 취준생이다 보니까 꺼려하시더라고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다음 사연은 교욱 씨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다음 사연은 여성분의 사연이네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구해본 결과 정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알아보니 요즘은 아르바이트도 20대의 수준으로 경쟁률이 정말 높다고 하더라고요. 또 구인 공고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곳은 어딘지 찾아보고 있는데 특히 또 아르바이트도 경력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달에도 제가 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익명의 여성 사연이었는데 요즘에 사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힘든 이유도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최저시급도 너무 올랐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창업주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채용을 맘대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부담스럽다. 부담이 좀 네. 있을 거고 아르바이트도 좀 경쟁이 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아르바이트 구직 경쟁률이 취업 경쟁률과 맞먹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최근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 감소한 까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지난 2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조사에 따르면요. 소상공인의 2017년 연평균 영업이익이 3,225만 원이었는데 월 평균 264만 원 정도가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는 2016년 월 평균 영업이익 304만 원보다 40만 원 이상으로 떨어진 수치라고 합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또 최저임금까지 올랐다면 그 사이에 인건비를 좀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또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대신에 키오스크나 무인 판매기 두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무인 판매기를 설치해 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앞에 지금 저희 회사 앞에도 있나요? 그 햄버거 집이 있는데 거기는 무인 판매기밖에 없어요. 아, 정말요? 네. 어디죠? 그 저기 버거킹. 네, 맛있는 곳. 아, 버거왕. 네. 네. 그렇군요. 거기 되게 진짜 주문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 그런데 좀 정말 직원분이 안 계시나요? 직원분 한 본 분 것 정도는 같은데. 이제 약간 어르신들은 도저히 그걸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저도 헷갈리거든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어려워요. 저희 이제 지역 특성상 안국동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어르신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아. 도저히 하시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포스에 주문을 받으시긴 해요. 아. 근데 웬만하면 거기 사람이 없어요. 오. 요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취준생들이 왜 아르바이트장에서도 외면을 받는 것인가 이 얘기 좀 이어가 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주 연령대가 20대 후반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20대 후반의 취준생들은 소상공인들에게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사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줄이고 두 사람의 몫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취업을 하면 금방 그만둘 거라는 그런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사실 양쪽의 상황을 알고 나면 누군가를 탓하기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취준생들이 아르바이트 시장도 어려우니까 오히려 아르바이트도 좀 포기를 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앞서 취업 준비 비용에 대해서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취준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크게 포기하는 면은 세 가지로 들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시간이었고요. 네.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에 들이는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다음은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포기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입맛, 푸짐한 식사를 포기했다고 하네요. 아 이거 3이 너무 진짜 슬프다. 네, 입맛과 정말 푸짐한 공부할 식사. 때는 네. 맛있는 음식이 최고잖아요.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힘드신 분들 제가 진짜 푸짐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네요. 정말요? 정말인가요? 예. 몇 분에게? 네. 한 3분 정도. 댓글 이벤트 네. 가나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 그 속에서 많은 취준생들이 공감하는 취준생 A.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지수 씨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